안녕하십니까. 바다 위의 작은 집 선박 전문 채널. 오늘은 커민스 발전기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발전기는 모델명이 이제 KTA19DM1GA라는 모델입니다. 먼저 구조 설명입니다. 네,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구조가 왼쪽, 오른쪽, 정면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알아보기 힘들 것 같아서 이제 현장에서 발전기를 돌면서 각부 명칭 어디에 쓰는 건지 이런 거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동기입니다. 원동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상부에서 하부 쪽으로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기 원동기의 이제 상부에서 하부 쪽입니다. 일단은 이 발전기는 6기통입니다. 기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6기통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각 기통 위에 보면 동그란 캡이 있는데, 이 캡은 미스트 가스를 모아서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모은 게 이제 메인 커먼 밸브를 배관을 통해서 대기로 방출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액상이 되면은 이제 여기 모았다가 이제 슬러지 탱크로 이걸 열어서 슬러지 탱크로 배출을 해줍니다. 이 라인은 이제 슬러지 탱크로 배출하는 라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저 앞에 보면 이제 동그란 거 있는데, 요게 이제 에어 필터입니다. 에어 필터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에어가 들어가는 에어 필터고, 그 다음에 에어 필터가 막히면은 에어 필터 이제 감지하는 곳, 여기가 이제 빨갛게 변합니다. 이쪽 투명한 곳이 이제 빨갛게 변하면 에어 필터를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터보 차저 부분인데, 공기가 이제 들어오면 이 터보 차저에서 압축이 됩니다. 압축하는 원리는 배기가스 연돌이죠. 배기가스가 나가면서 압축기를 돌립니다. 공기가 압축되고 공기 밀도를 높입니다. 밀도를 높여서 이제 들어오면, 엔진 쪽으로 들어오면은, 자, 냉각기를 걸칩니다. 이게 냉각기인데, 그 공기 냉각기, 에어 냉각기가 여기서부터 쭉 가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에어 냉각기인데, 여기서 냉각이 됩니다. 냉각하는 원리는 옆에 보면 청수에서 청수가 들어가서 나오면서 냉각을 합니다. 공기가 압축되고 냉각되면 공기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연소 효율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일단은 앞쪽 보면은 이게 연료 펌프입니다. 연료 펌프고 선미 방향에 설치되어 있죠. 이렇게. 그리고 그 연료 펌프에서 나가는 쪽에 밸브가 있습니다. 저 가바너 역할을 합니다. 궤도 양을 많이 열고 적게 열고 해서 가바너 역할을 하는 곳이고, 그 전자 제어로 이제 궤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딸린 거는 이제 그 조속기, 조속기를 많이 돌리고 적게 돌리면서 연료량을 조절하면서 이제 회전수가 바뀌죠. 회전수는 기본적으로 1800rpm으로 돌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60Hz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전수를 조정하면서 헤르츠도 같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한 거고, 일단은 펌프를 통해서 엔진으로 공급되기 전에 일단 두 가지 필터를 걸칩니다. 여기 보면은, 자, 1차 필터가 있습니다. 1차 필터는 밑에 이제 유수 분리 장치가 밑에 있습니다. 기름이랑 그 물을 이제 분리하는 장치가 있고, 밑에 보면 캡을 열면 아래층에 쌓여 있는 물이 배출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잠가주면 되고요. 유수 분리 과정을 걸쳐서 이제 불순물을 걸러주는 2차 필터를 걸칩니다.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로 들어가서 나오면 이제 펌프를 걸쳐서 엔진으로 들어갑니다.
엔진 들어가고, 엔진 들어가는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리턴 라인도 있습니다. 엔진 들어갔다가 또 다시 리턴되는 리턴 라인이 있고,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는 에로 양이, 윤활유 양이 이게 적정하게 들어있는지 점검하는 스틱입니다. 스틱. 이 스틱을 빼게 되면 그 제일 하단에 H하고 L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 H에서 0.2mm 저 아래쪽, 예, 거기에 맞춰서 급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급여하는 곳은 이곳입니다. 여기 바로 옆에 있죠. 여기다가 에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에로 양은 지금 얼마나 넣냐면, 자, 47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47리터. 그리고 15W 40 점도는 이제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오일팬에 하단에 보면 오일팬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38리터 정도 평상시에 들어가 있고, 기타 몸체나 또 호스 쪽에 11리터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총 47리터가 이 엔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게 오일팬이거든요. 저기 까만 거 있는 데가 이제 오일 온도 센서입니다. 그 엔진 오일 온도 센서가 하단에 좀 꼽혀 있죠. 그리고 명칭도 그 옆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에로, 요거는 이제 그 펌프인데, 그 250시간 정도 사용하면은 이제 새 오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엔진 오일을. 그때 그걸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DC 24V로 작동을 하고, 그리고 슬러지 펌프로 이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슬러지 펌프로. 그래서 저 아래 오일팬 밸브를 열어서 얘를 돌리면 슬러지 펌프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에로 필터고요. 그 다음에 쭉 가면은 요거는 청수 팽창 탱크고, 요 밑에 거는 청수 쿨러입니다. 그 엔진에서 발생되는 열을 청수가 시키는데, 그 뜨거워진 청수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청수를 냉각하는 거는 해수로 냉각합니다. 해수를 냉각을 하는데, 해수가 이쪽에 들어오죠. 이쪽으로 해수가 들어와서 이게 해수 펌프입니다. 펌프를 통해서 쿨러 쪽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나옵니다.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그 청수 온도가 높다 그러면 이 해수 펌프 임펠러를 점검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흡입 쪽을 보면 그 스트레나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스트레나가 막혔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운전 중에 그 해수 냉각 계통 이상이 있을 때는 그 GS 펌프를 돌려서 냉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라인도 이렇게 보면 같이 하나 더 있죠. 옆에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비상용, 비상용도 하나 같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쿨러 반대편은 이제 해수 쪽, 요쪽이 이제 해수 쪽이고, 여기가 이제 청수 쪽입니다. 쿨러 반대편은 이제 청수 쪽인데, 한쪽은 이제 들어가는 곳,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쭉 따라 내려가면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자, 청수 펌프입니다. 펌프. 청수 펌프를 통해서 엔진으로 들어가는데,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곳이 이쪽에 이제 쿨러입니다. 쿨러. 요 네모난 거, 요 볼트 박혀 있죠. 저쪽에. 이게 쿨러인데, 쿨러를 통해서 엔진 안에 들어가서 각종 윤활 작용하고 냉각 작용, 방청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에로가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청수는 이제 에로를 엔진 오일을 냉각한 후에 엔진으로 들어가서 엔진을 또 냉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청수가 이제 들어오는 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 그 청수 필터가 있습니다. 각종 불순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청수가 굉장히 뜨겁다 그러면 요게 이제 서머 스텝으로 가는 라인입니다. 쿨러 쪽으로 해서 여기서 요 장치가 서머 스텝인데,
요게 한 75도 되면 그때부터 열립니다. 86도가 되면 완전히 개방이 되고, 개방이 돼서 이쪽에 이제 100% 개방되면 이제 다 들어가겠죠. 다 들어가서 냉각돼서 이렇게 냉각돼서 나오도록 돼 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센서 두 개 있는데 그 왼쪽 게 이제 정지 스위치, 예, 정지 트립 스위치입니다. 청수 고온 정지 트립 스위치고, 옆에 거는 이제 청수 온도 센서입니다. 예, 온도가 현재 청수가 몇 도다 이렇게 계기판에 표시가 되는데, 예, 그때 사용된 장치고, 그리고 요 밑에 거는 이제 알터네이터가 돼 있고, 엔진하고 이제 그 예, 벨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안에 보면 벨트로 해서 연결되어 있고, 예, 그리고 보호 커버에 의해서 보호되고 24V, 예, 배터리를 충전하게 됩니다. 알터네이터가. 그래서 24V가 잘 나오는지 캡을 벗겨서 한 번씩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이거 뜯어서 점검을 해도 되고, 아니면 배터리에서 찍어봐도 됩니다. 압력이 한 1.2kV, 2V 정도 올라가니까 이제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쭉 가다 보면 이제 밑에 보면 그 예열기 있습니다. 예열기. 예. 들어오는 쪽이고, 요거 나가는 쪽입니다. 들어와서 나가서 엔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 예열기는, 예, 옆에 보면 이제 예열기 전원 정션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를 받아서 예열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얘가 한 40도에서 50도 요 사이에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일명 이제 세리모타, 이 발전기는 전기 시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24V를 이용해서 이제 시동을 걸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앞에 이제 피년 기어가 나오겠죠. 전기를 넣으면. 그래서 시동이 걸리면 빠지고, 예,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이제 그 센서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맨 위에 거는 이제 청수 압력 센서입니다. 청수 압력 센서고, 온도 센서는 반대편에 있었죠. 그리고 압력 센서는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밑에 거는 이제 에로 센서인데, 한쪽은 이제 정지 스위치, 왼쪽 게 정지 스위치입니다. 에로 트립 스위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윤활유 저압 트립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거는 에로 압력 스위치입니다. 에로 압력 센서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압력을 계속, 지금 현재 압력이 얼마다 이렇게 계속 알려주는 압력 센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센서 뭉치 앞쪽을 보면 본체에 박혀 있는 거, 요게 이제 그 MPU, 그 다음에 회전수 센서, 그 다음, 예, 픽업 센서, 뭐 그렇게 부르는데, 예, 그래서 여기서 그 오버스피드 설정된 값이 넘으면 이제 오버스피드 한 2000rpm 넘어가면 이제 오버스피드 걸려서 엔진이 꺼집니다. 그래서 지금 트립 장치가 지금 세 군데,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청소 온도 트립 해서 총 세 군데 엔진이 스스로 이제 정지하는 센서가 세 군데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고, 여기는 이제 전기를 이제 생산하는 부분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인데,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요 앞쪽에 이렇게 표시된 곳에 AVR이라는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생산된 전압을 뭐 225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뭐 300V까지 뭐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전압 조정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발전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한 350kW, 예, 그리고 1122A, 예, 요렇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자체 모델명이 있는데,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명이 S5 L1M-C4라는 그 모델의 발전기 세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자여자 방식, 예, 자여자 방식이고, 그리고 4극, 예, 225V 60Hz 3상
예. 삼상이고, 그리고 발전 원리는, 예, 중간에 그 회전자가 자석입니다. 자석이고, 이 자석이 외부 권선 뭉치를 돌면서 유도 전류를 생산합니다. 유도 전기를 생산해서 한 개 이제 RST, 예. 자, N극이 지나갈 때 이제 전기가 이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S극이 지나갈 때 역시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생산이 되고, 그리고 아까 자여자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이게 회전자가 자석이라고 했잖아요. 자석인데 앞쪽에 이제 큰 대전류 220V를 생산하는 자석은 기본적으로 전자석입니다. 전자석이고, 뒤에 보면 자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연구 자석인데 둘 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 앞에 있는 전자석 같은 경우는 이제 상용 전기 225V를 생산하는 거고, 뒤에 거는 그 연구 자석으로 해서 하는데, 요거 유도 전기를 해서 이제 적은 전압을 발생시켜서 요거를 자 다이오드를 통해서 DC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바꾼 거를 AVR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정류를 이제 조정해서 늘리거나 낮추거나 하면 이 전자석으로 이제 통하는 전류 양이 조절되면서 자속 밀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뭐 그렇죠. 그럼 자속 밀도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전압이 증가합니다. 내려가면 감소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자석에 통하는 전류를 제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전압을 제어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과정에 이제 AVR이라는 장치가 요때 이제 들어가는 거 조정하는 거죠. 들어가는 전류의 양을 조절하는 밸브 역할을 한다. 그게 어디 설치되어 있냐면 아까 요쪽 요 앞쪽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시동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동하는 방법은 일단 배터리, 이 하부에 있는 배터리를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해줍니다. 엔진 쪽으로 배터리를 엔진 쪽으로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동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판넬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현장에 보면 발전기 측면에 이렇게 제어 판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를 먼저 온하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시동을 걸 때 아이들로 할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로 해서 600rpm 정도, 공회전이라고 그러죠. 공회전을 먼저 해서 엔진의 그 상태를 봅니다. 진동이라든가 뭐 이렇게 잘 윤활이 되고 있는지 뭐 그런 상태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이트를 올리면 1800rpm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조속기, 예, 아까 전자변이 있다고 했죠. 저쪽에 있는 전자변을 궤도를 이걸 눌러서, 예, 기름 양을 많이 보내거나 적게 보내거나 이렇게 조정을 하면 엔진 회전수가 이제 바뀝니다. 엔진 회전수는 주파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조정하는 역할, 그리고 원격으로도 할 수 있는데 요게 배전반에도 있습니다. 배전반에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시동을 걸려면, 예, 기본적으로 이 판넬은 원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시동 걸 때는 국지 모델로 바꿔줘야 됩니다. 로컬로 바꿔줘야지 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때 로컬은 모드를 한번 눌러주면 바뀝니다. 로컬로 바뀌고, 바뀌었을 때 이제 스타트를 누르면 그 시동이 걸리고, 스톱을 누르면 시동이 꺼집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알람 판넬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존재하고, 자, 여기 보면 세팅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세팅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또 자세히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청수 고온, 맨 위쪽에 보면 청수 고온이라 되어 있죠. 그게 이제 트립은 106도에 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알람은 102도에 온다. 청수가 이 알람이 오면은 일단 해수 계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 해수 펌프, 해수 스테레나 쪽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청수 압력, 요거는 이제 펌프가 고장나면 이 압력이 올 수 있습니다. 청수 펌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0.5바에 올리고 이게 오면은 청수 펌프를 수리해야 된다.
예, 그래 보시면 임펠러가 보통 손상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에로 하이 템퍼러처, 예, 요거 117도에 옵니다. 그리고 트립은 안 됩니다. 예, 트립은 안 되고 그냥 117도에 알람만 울립니다. 그러면 요것도 이제 청수 냉각 계통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그 계통을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로 프레셔 압력, 요거는 이제 트립까지 가능한데 0.8바의 엔진이 정지합니다. 예, 그리고 그 1.2바의 알람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0.8바에 정지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엔진에서 누유가 될 때, 누유가 될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누유 원인으로는 뭐 필터, 이런 에로 필터가 찢어져 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터보 차저 쪽에서 그 실 같은 게 손상돼서 터보 차저로 통해서 배기가스 계통, 배기 계통으로 이렇게 다 날아가는 경우, 예, 그런 경우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통을 한번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그 오버스피드 있는데, 예, 그거는 앞에 보면 MPU 센서 있다 그랬죠.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게 MPU 센서입니다. 여기 엔진 쪽에 양쪽에 하나씩 붙어 있는데, 여기 MPU 센서를 통해서 그 일단 전격 1800까지 운전되게 되어 있는데, 예, 만약에 이게 축이 부러지거나 이러면은 2000rpm이 넘어갑니다. 부하가 저기 안에 이제 축이,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축을 돌리게 되는데 기본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1800으로 돌다가 만약에 축이 부러지면 이게 부하가 없어지면서 회전수가 확 올라갑니다. 그때 2000rpm이 되면 자동으로 엔진이 정지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현장에서 이제 시동 거는 방법, 그리고 이제 알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거는 이머전시 스톱, 비상시에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혹시 저 알람이 오면은 배점 여기서 보면 이제 벨 스톱 누르고, 자 어클라이즈, 예, 누르고 그 다음에 리셋을 누르면 알람이 잡힙니다. 예, 순서대로 이렇게 누르면 알람이 잡힌다 보면 되고, 그리고 아까 알터네이터 고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맨 위에 보면 DC 볼트 있습니다. 이게 시동 걸기 전 DC 볼트랑 시동 건 후 DC 볼트가 다릅니다. 한 1.5V 정도 상승되는 게 정상인데, 상승이 안 되면 알터네이터 고장으로 판단하시고 관련 부품을 이제 교체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커미스 엔진의 그 구조와 작동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